월에 10%의 수익을 우리가 낼 수 있다 그러면은 한 2년마다 자산이 10배씩 뛰어요. 그러면 만약에 앵커님이 지금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2년 뒤에는 1억이죠. 그리고 이제 한 4년 뒤에는 이제 10억이 된단 말이죠. 네. 그게 뭐냐면 4년 뒤에는 대출을 좀 일으키면은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6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강남이나 홍대에 건물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주린이 직장인입니다. 주식이 처음인데 계좌에 손실이 꽤 큽니다. 다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주식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것부터 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시작할 때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저는 일단 공부요.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돈이에요. 돈이 돈을 먹는다. 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공부. 결국은 이제 공부가 필요하다. 네. 근데 사실 이게 공부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선생일지도 모르고. 네.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라는 부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친 바다를, 사실 주식시장은 이렇게 사실 거친 그런 바다와도 같은데,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에서 우리가 목표가 없으면 이상한 데로 가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깨보면 무인도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혹은 뭐 배가 난파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목표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목표라는 게 결국은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연평균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느냐? 앵커님은 몇 프로 정도예요? 저는 좀 소심해요. 네, 그래도 20%. 20%. 목표 수익률이 사실 10%라고 하면 사실 주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다행이다. 그거는 그냥 하실 필요가 없고, 네.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시중에 이제 금융 상품을 잘 이용하면 돼요. 시중에 금융 상품을 그런 거 갖다가 잘 이용하시면 되고, 요즘에 이제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중위험 상품 중에 나온 게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위험이라고 그러죠. 위험이 없는 건 아니고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상품을 갖다 이용하는 게 더 나아요. 사실 이게 목표 수익률이 20%라고 그러면 우리가 4x4나 그런 주식은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오, 그래요? 목표 목표 수익률이 20%라고 그러면 사실 월 평균으로 따진다 그러면 사실 1.5%밖에 안 되거든요. 복리로 따지면은 월에 1.5%면 1년에 20%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월에 1.5%를 목표 수익으로 하는데 막 정치 테마주 막 급등락하는 걸 갖다가 따라가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냥 진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대형주, 오히려 그냥 뭐 조선주하고 그리고 뭐 반도체, 바이오 그런 거를 갖다 몇 개를 꼽아놓고 이거 많이 빠졌네 그러면 그거 투자하고, 많이 올랐네 그러면 팔고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 간단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표 수익률이 20%라고 그러면서 변동성이 큰 주식을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목표 수익률이 30% 이상이라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조금 계획을 해야 돼요. 50% 네. 이상이다 그러면은 혼자서는 힘들어요. 오. 50% 이상을 연평균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오. 그렇죠. 그러면 드물어요. 그러면 드물고, 그렇군요. 뭐 아시다시피 뭐 워렌 버핏의 그 연평균 수익률이 20%고 앞에서 말씀드린 피터 린치도 30%고, 네. 그리고 사실 50% 이상은 이제 헤지 펀드에서도 이제 일부만 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표 수익률이 20%다 30%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주식 하실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시고. 네. 그런데 이제 무슨 말이냐? 나는 목표 수익률이 20%인데 막상 투자하는 거 보면 되게 위험하게 투자한단 말이죠. 나는 목표 수익률이 20%예요. 그런데 맨날 정시 테마주하고 그리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고점에 물려가지고 헤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네. 목표 수익률을 본인이 정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돈이 한 2억 정도에 나는 1년에 20%만 돼도 나는 나 훌륭해.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안정적인 주식을 갖다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목표 수익률이 만약에 연평균 한 50% 돼야 된다. 네. 그럼 이제 뭐 그다음부터는 혼자서는 힘든 일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20% 하려고 사실 주식 투자를 갖다가 막 열심히 하는 분 없어요. 네. 오히려 이제 20%다 그러면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음. 대형주를 갖다 몇 개를 갖다가 꼽아놓고 자신의 관심 종목으로 꼽아놓고 거기서만 투자를 하셔도 충분해요. 오. 네. 제가 보기엔 적어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나는 분기당 한 5% 정도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결국은 달성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고수익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근데 사실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주식으로 어떻게 고수익을 좀 낼 수 있을까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주식을 배운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벌써 되게 오래전 일이고, 그분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한 5대 자산운용사의 지금 대표로 있는 분인데 주식을 정말 잘해요. 네. 근데 제가 그분의 관리를 갖다, 제가 증권회사에 한 20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관리자로 등록이 돼가지고 그분의 계좌를 갖다가 다 볼 수 있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투자를 갖다 하는지. 3천만 원을 그 당시 3천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었었어요. 네. 벌써 뭐 20년 전이니까. 3천만 원을 갖다가 주식을 하는데 그 3천만 원이 한 2년 좀 지나가지고 10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배죠, 30배. 어쨌건 지금은 5대 자산운용사의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지 주식으로서는 약간 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의 계좌를 갖다가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관리자였기 때문에. 네. 근데 그분이 투자하는 주식이 뭐였냐 하면 그 당시에 진짜 삼성전자, 현대차 그런 주식이었어요. 동양제철 뭐 그런 주식들, 제일모직.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아는 곳에만 투자를 갖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계좌에 보면은 한 주식이 한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3가지를 갖다 보통 균등하게 투자를 갖다가 하고, 거기서 내가 만약에 4번째로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다? 이제 뭐 신용을 이용해서 그걸 갖다 사요. 그런데 그분은 주식을 갖다 오래 보유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그 당시에 변동폭이 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증시가 되게 탄력이 좋았는데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들어가서 진짜 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5%, 그리고 한 3, 4일 사이에 뭐 한 10%, 네. 뭐 그 정도의 수익을 갖다가 계속 반복을 갖다가 하니까 정말 계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그때 20년 그렇죠. 전쯤이었죠. 아, 근데 네. 그분이 그렇게 투자를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사이에 네. 우리나라 증시가 어땠냐면 막 좋았냐면 그게 아니었었어요. 안 지수가 좋았죠. 네. 한 900에서, 그때 태어나셨나? 태어나는 있었습니다. 태어나 있었어요. 어린이. 그 시기가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가 900에서 700으로 빠졌거든요. 한 3년 동안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식이 좋을 때 돈을 갖다가 번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중에도 정말 수익률을 갖다가 눈부시게 수익을 갖다 내는 걸 보면서 저도 뭔가 좀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가장 핵심은 수익이 아니고 네.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손실을 안 본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 그러면 네. 주식시장은 1년에 250일 열리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진짜 뭐 내가 그냥 하루에 한 종목 정도만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손실이 없다 그러면 네. 진짜 만약에 1%라고 그러면은 250%인 거고 2%면 500%인 거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당 얼마나 비중을 들어가느냐에 틀려지지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고수익 당장에 막 오르는 거 그런 거를 갖다가 막 추구하시는데, 그런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제 손실이 없이 투자하는 게 월등히 중요하더라 라는 거를 갖다가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서 어떤 투자의 가장 좀 기본적인 부분을 손실을 최소화하는 투자를 갖다가 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수익을 낸 거를 수익률을 갖다 계산을 해보면 매월 11% 정도의 수익을 낸 거예요. 정말 수익률이 기하급수로 상승하는 것 같다 제가 봤는데, 네. 특징이 뭐냐면 거의 손실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투자를 갖다 하면서. 그러니까 종목을 3개를 보유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럼 네. 이익 날 때까지 안 팔아. 그런 종목이 진짜 한 몇 개월 가져간 경우도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제일모직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지금 삼성물산이죠. 그거를 몇 개월을 가져가더라고요. 어쨌건 타이밍이 안 좋고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손실이 좀 있는데도 마이너스 20%가 돼도 안 팔고, 그러더니 결국은 그거를 갖다가 수익 내고 팔더라고요. 인내심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본인이 잘 아는 곳에만 투자한다는 거죠. 시장의 문제고 시간의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이 주식은 반드시 수익을 내고 나왔을 때. 그리고 그분의 어떤 가장 그 기저에는 나는 주식을 손해볼 자리에서는 안 산다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확실한 것만. 거의 네. 모든 기업을 갖다 꿰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월 11%였는데 월에 10%의 수익을 우리가 낼 수 있다 그러면은 한 2년마다 자산이 10배씩 뛰어요. 그러면 만약에 앵커님이 지금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2년 뒤에는 1억이죠. 아, 그리고 이제 한 4년 뒤에는 이제 10억이 된단 말이죠. 네. 그게 뭐냐면 4년 뒤에는 대출을 좀 일으키면은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6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강남이나 홍대에 건물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 그렇죠? 네.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의 사연을 받다 보면 손절매가 되게 이게 진짜 위험해요. 손절매. 예. 그러니까 네. 주식을 갖다가 처음부터 크게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쵸. 한 3번 정도 수익을 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막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나 좀 재능이 있나 봐. 그래서 보통 3번째, 4번째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그래,
결국은 규모의 경제야. 그래서 크게 들어갔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잘 하다가 한 방에 이게 로스가 커지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네.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이제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10년 동안을 갖다가 계속 그런 과정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잘 하다가 한 방에 이익금 줄어들고 그래서 연 단위로 보면은 진짜 연에 한 10% 20%에서 계속 수익이 머물러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잘 하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거. 그게 결국은 다시 수익률을 원점으로 돌리고 또다시 멘탈이 좀 무너지고 네. 그것 때문에 또 한두 달을 갖다가 헤매고 그런단 말이죠.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매가 위험한 거는 크게 들어갔을 때 그게 손절매를 갖다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게 들어가면 우리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 내가 뭐 비중도 작은데 뭐 맞아요. 좀 기다리지. 그리고 뭐 좀 더 사지 뭐 되는데 맞아요. 크게 들어가면 거기 손절매를 하게 되면 멘탈이 크게 흔들리게 되고 투자 패턴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손절매가 위험하고 네. 시장이 좋을 때는 다 잘하죠. 만약에 100종목이다 그러면 80종목이 오르거든요. 맞아요. 그게 시장이 좋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대로 그냥 오르는 거 사면 돼요. 적당히 오른 거 사면 수익이 나요. 근데 문제는 시장이 안 좋을 때죠.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되면은 누가 좀 진짜 실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핵심은 이제 급락장에서 혹은 이제 갑자기 본인이 만약에 정치 테마주로 갖다가 되게 투자를 하다가 네. 어느 순간 그게 갑자기 소멸되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게 한순간에 갑자기 그게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수익을 계속 받기 때문에 더 네. 많은 투자금을 하다가 이제 순간 멘탈이 붕괴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 손절매를 최소화해야 되고 핵심은 급락장에서의 어떤 리스크 관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단 이렇게 이제 계좌를 갖다가 봤을 때 네. 보통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내 계좌가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가 나더라 그럼 이런 부분은 주식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고 네.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내가 맞아요. 주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네. 뭐 책도 읽고 유튜브 네. 영상도 보고 누구한테 배우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죠. 변동성이 큰 거. 돈을 벌긴 버는데 네. 변동성이 큰 거.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가 세계에서 가장 그 레전드 펀드라고 그러는데 네. 재밌는 거는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를 갖다 하는 사람의 30%는 결국 손실을 보고 나왔다고 해요. 변동성이 있으니까 하락장에서 그걸 버티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손해보고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결국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 이거를 갖다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우리가 결국은 주식에서 큰 돈을 갖다가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계속 그냥 내가 가진 돈에서 한 20%, 30% 정도만 투자를 갖다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좋은 거는 이런 부분이 결국 확장성이 있으면서 일단 우리가 이제 강남 아파트를 갖다가 선호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이 부동산 시장 하락해도 별로 하락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워낙 소수들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좌 손실률이 적고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버틸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상승하고 그런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좀 마음 놓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냥 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일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되는 거고 돈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은행에서 뭐 저리 대출이 나왔다 그럼 그런 거 같아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익률 커브만 나온다 그러면 네.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없다 제가 보기엔 다 핑계예요. 돈을 벌면 되죠. 그렇습니다. 돈을 벌면 돼요.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네.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거지. 이런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저 돈이 없어요. 돈 벌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제 투자 스타일을 갖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출렁출렁은 좀 위험할 수 있고 그렇죠. 계단식이 출렁출렁은 제일 한계가 안전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거는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그만둬야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 공부방에서 이제 많은 분들께 제가 이제 이번에 시장이 역대급으로 폭락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어쨌건 뭐 25년 만에 이제 세 번째 그렇게 급락하는 시장이 왔는데 지난달에도 최근 한 달 동안에도 한 30종목을 갖다 저는 계속 꾸준히 아이디어를 드리고 있어요. 공부방에서. 네. 그런데 손절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예.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유 종목도 다 수익이었어요. 맞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이제 물리는 종목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대형주로 투자를 해야지.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내가 1,000만 원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자산이 뭐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그때를 대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대형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돈 네. 버는 사람들은 결국 여기서 돈을 갖다 벌더라라는 게 제가 어쨌건 20년 동안 증권회사에서 느낀 부분이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잘할 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급락장에서 누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커버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락장, 예. 급락장.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내용을 갖다가 좀 보시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목표를 갖다 먼저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투자 스타일을 갖다가 추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수익을 달성을 하려면 내가 어떤 전략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갖다 잘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앞에서 이제 사연 주신 분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